자, 이제 저 두 번째 블로그는 저 홍박의 패션 블로그 해서 홍박 티스토리.com. 아까 이것은 네이버 점 블로그죠. 이건 티스토리로 만든 블로그예요. 그래서 패션에 관한 중심 내용 블로그를 그 연결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죠. 아까 저기도 들어갔는데 티스토리 이쪽 벤치마킹에서 블로그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도 좀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어디 갔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해놨는데 보면은 이 사람이 이거 관리를 하는데 티스토리 이렇게 쭉 경계가 돼요. 그래서 전체 보기 뭐 이런 형태로 되고 전에하고 좀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티스토리는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형태로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되게 뭐 기술적인 거 뭐 이런 걸 할 적에 많이 사용을 하고 거든 티스토리.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전에하고 좀 많이 바꿔졌네요. 글쓰기 뭐 이런 형태로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어, 전에하고 전에는 이게 좀 그 설명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그냥 이 형태를 바꿨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홍박 티스토리 들어가서 티스토리 형태로 이런 형태로 좀 했어요. 그래서 선정위원은 패션에 대한 중심 블로그 내용 등과 링크 구입 장소 연결 뭐 이런 것들을 돼 있어요. 자, 이제 이것에 대한 타겟층은 10에서 30세 청년 중년층 스포츠 관련자 이런 형태로 된다. 자, 블로그 주제는 양말이니까 기능성 양말, 수면 양말, 황토 양말, 한지 양말, 양말 색상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블로그 내용, 건강 기능성이나 예를 들어 한지 양말이라든가 무좀이라든가 뭐 이런 것 건강으로 좋다. 황토 양말 뭐 원적 개선한다. 뭐 이런 형태로 되겠죠. 이제 취급해야 될 내용들을 써야겠죠. 근데 이름을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한번 작성해 보세요. 헬시 양말 아니면 펑션 삭스. 그래 기능성이잖아요. 그래서 기능한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운영자 닉네임, 스타페이스 뭐 이런 형태 그냥 이건 내가 적성한 내 이름이 승탁이니까 스타 해가지고 페이스 만들었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블로그 프로필을 협동조합 뭐 주식회사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걸로 해서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걸 이제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블로그 운영 정책 일일 원 포스팅 내가 이제 이 블로그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스팅을 하나씩은 한다. 그 다음 매일 이웃을 7명을 방문해야 된다. 그 다음 월 이웃을 80명 추가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겠죠.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었어요. 블로그 개설 계획표를 이렇게 세워놓고 두 번째는 블로그 카테고리와 키워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우리 지금 배우면서 스마트 스토어라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꾸 카테고리, 키워드 막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각하려고 만드는데 이제 블로그에서 우리가 그런 네이터를 이어가면 돼요. 자, 유형은 담고 싶은 내용 해가지고 카테고리 이름을 정하고 홍보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홍보하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홍보 페이스북,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인스타그램 그다음 네이버
쇼핑 상위 노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쓰는 거죠. 근데 정보는 기능성 양말, 건강 양말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겠죠. 이 기능성 하는 것은 스포츠 양말, 발건강 양말, 수면 양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일상, 이웃 블로그 추가,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관리, 기능성 양말 공장을 방문하고 발건강에 관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압 양말, 구조 양말, 이거 비염도 있는데요. 되게 이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수면 양말을 신으면 많이 좋아져. 근데 내가 여기다가 비염을 넣는 이유가 내가 비염이 많아가지고 비염이 심해가지고 젊었을 때 한 30, 40대 막 저기라고 병원에 가서 약 사 먹으면 한 이틀 후에 다시 막 바라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게 된 경우는 몸이 열이 많으니까 예전에는 시골에 같은 데는 이제 방바닥이 온돌 놔가지고 따뜻해서 괜찮았는데 요새는 이제 아파트에 있다 보면은 불을 안 넣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차가워가지고 그 발이 차가워지면은 비염이 엄청 심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거의 겨울 막 한 9월부터 되면은 이제 재채기 나고 그냥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또 양말을 신고 자고 신고 다니고 수면 양말 하니까 그 비염이 없어졌어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약을 먹잖아요. 그 온도가 막 변할 때 그래서 쓰는 걸 그래서 양말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출 확인 실감에 오르내는 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이벤트가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할 적에 하면서 이렇게 선전을 할 때 처음 개설을 해놓고 스마트 스토어도 개설을 해놓고 알려야 되는데 그런 거 알리려면 다 이벤트 행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게를 열어도 막 거기서 예전에 보면 도우미들이 막 뭐야 노래 부르고 뭐 하고 하면서 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사은품 제공이라든가 할인이라든가 뭐 럭키데이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스마트 스토어도 했죠. 자,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해 놓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직원하고 할 적에 이런 것들을 맡겨야겠죠. 지금 현재는 다 혼자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이제 머릿속에다 이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건강 이제 메인 키워드를 한번 자기가 정해보는 거죠. 건강 양말은 한지 양말, 황토 양말, 스포츠 양말, 수면 양말. 양말의 종류는 남성 양말, 여성 양말, 스니커즈, 중목, 중목 양말, 스탁징 뭐 이런 그 용어들이 있죠. 그 다음에 기능성 양말, 원적외선 한지사 사용, 세대별 선호 양말, 양말의 특징. 자, 우리가 키워드 막 전에 하면서 다 알려줬는데 이 블로그를 하면 이렇게 하나를 정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사업하는 것에 관한 키워드 어떤 것이 좋은가. 그리고 나중에 이거 떼어놓고 보면은 나중에 블로그 통계 내고 막 그런 거 있죠. 거기에서 이런 것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어떤 저기를 검색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블로그를 해놓으면은 거의 다른 그 SNS 마케팅에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지금 일부러 어려운 것도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마케팅 계획표. 자, 여기까지 이제 키워드랑 뭐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놨는데 계획표가 있어요. 자, 블로그 주소는 이렇게 네이버.com 아까 DS샵 써놨죠. 그다음 블로그 이름은 미하이. 아까 한 거. 그다음 블로그 닉네임 발사하게. 아까 벤치마킹 한 거 그냥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블로그 최대 양말 블로그 국내 한지 양말 기능성 양말. 그다음 블로그 스킨 디자인. 한지 양말의 중심 양말 소개, 기능성 양말 소개, 건강기능 양말을 소개한다. 스킨이 뭐예요? 그 화면, 우리 홈페이지 화면 같은 그런 형태죠. 그래서 그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스킨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전 설명하면
블로그는 그냥 우리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는 우리가 그냥 일반 홈페이지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티스토리는 좀 이렇게 딱 들어가, 화면이 나가죠. 화면이 이렇게 에, 넘어가면서, 네 개를 넘어가면서 그런 스캔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캔이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메뉴 그 형태,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블로그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 것인가. 3단, 이미 3단으로 이미지 레이아웃 사용하는 것이야. 아까 보면은 그 블로그가 3단이죠. 여기 이 옆에가 메뉴가 나오고, 이 안에가 그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위에가 그 홈이 나오고, 이런 형태로 그건 이제 잘 알 거니까. 그 다음에 전체 포스트 수, 이제 이 블로그 네이버 이제 내가 봤을 때 638개가 이제 포스트가 됐다. 방문자는 일이 18명이었고 전체가 2,978명이고 일평균 15명이었다. 자, 블로그 이웃이 2,025명 이게 이웃이 돼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 베뉴 활용 자랑, 배너 이렇게 그 화면에다가 이렇게 그 광고 뭐 프랑카드처럼 만들어 놓는 거 배너라고 하죠. 그런 거 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포스팅을 한다. 그 다음에 기본 댓글을 15개 이상 달아야 되겠다. 달아준다. 이렇게. 지금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도록 이제 벤치마킹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의 구성, 푸트 마스터, 한지 양말, 장목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카테고리에 양말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죠.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할 때는 막 카테고리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내 블로그에 대한 내가 필요한 양말에 대한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근의 이벤트는 할인 이벤트를 했다. 자, 블로그의 강점 및, 음, 강점 및 배울 점. 그래서 풍부하게 준비한 양말을 소개하고, 그다음 고품질의 사진을 사용하고, 기능성 양말을 위한 설명을 잘했고, 이 블로그가 그 다음에 양말에 관한 소식을 생생하게 잘 전하고, 양말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웃과 소통하고, 그다음 확실하게 제품 세일즈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카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고객을 유입을 한다.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계획표를 쓰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에 블로그에서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이 뭐가 있나? 디자인 카테고리가 너무 길게 설정되었다. 검색, 자리 이동.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보고 했는데 이제 내 것을 해놓고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내 블로그에 적용할 점, 배너 활용, 편리어 지우면서 직접 찍은 사진을 활용한 콘텐츠. 내가 보니까 블로그 이렇게 막 표를 해놓고 이렇게 해놨지만 보니까 블로그를 그렇게 막 잘 관리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조금 하다가 말고.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직원들이니까 잘 간대. 근데 내가 사업을 한다 할 경우에는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해놓고 일을 시키더라도 이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생각 같으면은 관공서나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이런 조건을 다 다뤄보라고 해가지고 써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공서도 보면은 이렇게 막 세세히 가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이제 사업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왜 이렇게 꼼꼼히 해야 되냐면 이게 바로 사업계획서나 돈 받을 때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그 스마트 스토어를 해서 활성화시킬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일반 그냥 하나의 지역적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는 전체적인 파악이 못 들어가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블로그 내용을 보면은 사업계획서 실직에도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서 이게 내가 하나하나 쓴 거예요, 이게. 이거 어디 가서 넣은 게 아니고, 이 내용들은 다른 사람이 표를 만들어줬지만, 이거 내가 찾아서 쓴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썼더라고. 그 제주도 광결농장에서 한 것을 내가 이 자료를 어때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마트에서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주간 블로그 콘텐츠 관리 계획표 이렇게 써가지고 딱 하면은 된다는 얘기죠. 예, 이제 혼자 한다면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좀 이제 사업이 좀 커질 경우에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 왔는데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그 인간극장인가 그 아침에 어디가 잠깐씩 보는데 엄마 자기 어머니한테 와서 밥을 먹는데 이제 어머니는 아들 밥을 해주려면 매일 뭔 생각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식단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기에만 맞춰서 하면은 되니까 그 어머니가 쉽다고 응? 뭐 생각 많이 하고 할 필요 없이 오늘 뭘 사야할까 뭘 사야할까 없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블로그를 계획적으로 하려면 이런 형태로 식단처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좋다 이런 형태에서 지금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것도 이제 되는데 자 월요일은 정보에 관한 것을 한번 한다. 아이템 선정, 물품 구입, 그 다음에 도소매 수입 상품, 상품 등록하고 위탁 판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할 때는 내가 다 판매를 못하니까 위탁 판매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업체를 믿을 만한 업체를 놓고 거기로 다 연결되게 하고 물건이 팔려나고 그러면은 그 스마트 스토어 그 네이버에서 나한테 돈이 입금되게끔 그것이 이제 위탁 판매. 도소매 해가지고 내가 물건 구입해가지고 다 해보면은 혼자 운영할 때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보기에는 사업적으로 위탁 판매를 좀 해줘 수익이 좀 적더라도 또 이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아마 저기 쿠팡이나 뭐 이런 데도 이제 그런 위탁 판매 비슷하죠. 그다음 국내 기업 수입 제품을 판매를 한다. 그래서 월요일은 이 일만 한다. 뭐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 계획표 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다음 이 화요일에는 홍보 내용을 하는데 마케팅, 소비자 성향 라이브 방송, 비즈워드 바이저, 그다음 그래서 상품 실감 파악, 판매자 센터 빅데이터 마케팅, 네이버 검색 광고, RAS, SNS, 활용 마케팅, RAS가 뭔지 모르겠네요. 전에 알았는데 한번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그 다음에 수요일은 일상에 관한 걸 한다. 스마트스토어 관리, 상품 구입하고 사진 편집하고 마케팅하고 관리하고 소비자 파악을 한다. 그 다음에 상품 위치, 배치에 관한 관리를 한다. 상품 카테고리, 키워드, 스팸성, 키워드 정확한 확인, 그 다음에 가격과 상품 질 관리를 한다. 자, 목요일에는 이제 정보에 대해서 소비자 경향 파악하고 성수기 파악하고 상품 노출, 상품 특성, 성수기 상품. 그다음 네이버의 종합 플랫폼과 연동하기 쉽다. 라이브 커머스. 자, 이게 스마트 스토어를 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사무실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몇 번 했어요. 네이버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솔직히 이제 할 수도 있고, 빅데이터 마케팅도 할 수가 있고, 고객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타겟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목요일을 정해가지고 일을 하면 되겠죠. 자, 금요일에는 이슈, 마케팅 관리, 에, ROAS를 내가 찾아서 놨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마케팅 관리, 그 다음에 기본 마케팅 청수해가지고 이런 이슈를 찾아가지고 하는 거죠. 광고비에 대한 매출을 줄이고 예치금에서 광고에 대한 그 음악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 해가지고 또 이제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정보, 홍보, 일상, 정보 이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블로그 마케팅 계획서 작성을 하게 된다면 또 두 번째로
이제 컨텐츠 관리를 해가지고 보면은 뉴스 기사에 대한 월요일에 하고 언론 보도와 이제 다 찾아다녀야겠죠. TV나 신뢰감 있는 그 주가 브랜드 가치 상승 관련 기사 홍보 기능 해가지고 다.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검색어에 대해서 검색어 엔진을 찾아가지고 검색 엔진 최적화 검색, 광고, 언론 홍보, 소셜 마케팅.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구매에 대한 이전과 이후에 자신의 바른 결정을 위한 데스크탑과 모바일에서 매우 활발히 사전 검색을 작업이 수행을 한다. 자, 사이트 크롤링과 색인 상태 개선, 그 다음에 검색 엔진 친화 사이트로 개선, 양질의 콘텐츠죠. 검색글 그 노출 순위를 높이기 이런 것들은 근데 검색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수요일에는 지식인은 뭐예요? 내가 어떤 저 사람들이 궁금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질문을 할 때 내가 답해 줄 수 있는 것들 하면 그거 질문을 듣고 내 사이트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포스팅, 답변, 구글 노출, 다음 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노출. 그래서 지식인, 답변하기, 검색창, 지식인은 기본적으로 질문자에게 접근하는 것들을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은 경험 사례를 한번 고객 경험들을 쭉 보는 거죠. 포장 영상, 손편지, 예비 고객 확보, 추천. 자, 고객에게 정성스러운 손편지 보내기, 포장 영상 메시지 배송하기,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없을 때에 다른 제품 추천하기, 배송이 늦어진 고객에게 간단한 선물을 지급하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어떤 사업하는데 필요한 내용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도 자세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지금 노는 것들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교재 같은 데서 보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마케팅 학과에서 이제 하지만은 지금은 보면은 어디 학과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컨버전스 융합이라고 해가지고 다 알아야 돼요. 그 예를 들어 내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컴퓨터 하는 것보다 이런 마케팅 이걸 해야 된다. 판매하는 거, 또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해놓은 거 활용하고 앱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데 요새는 그것들을 활용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막 다 돼버리니까 컴퓨터라는 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런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지 옛날 그 지식을 그런 이론적인 것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좀 힘들어요, 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한다면은 좀 이게 막 글자도 많고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꼭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마케팅, SNS, 바이럴 마케팅 해가지고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UCC, 우리 이전에서 배운 것들이죠. 지식인, 페이스북, 트위터,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포스트, 팬넷,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이용하며 브랜드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이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벤트 정보, 블로그 포스팅, 카페 게시글, 콘텐츠 검색을 포털에 노출시키고 SNS를 통해서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며 브랜드에 대한 우호 여론을 펴지게 하거나 SNS를 통해서 커뮤니티로 퍼지게 하는 마케팅 해가지고 지금 이게 쭉 봤어요. 그래서 메모. 자, 바이럴 마케팅 해가지고 소요비용 0, 카페는 0이 아니고 블로그 마케팅 최소비용 10만 원이 그 다음에 럭키투데이 제안해가지고 소요비용 0. 이제 럭키투데이는 저기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도 있잖아요. 그 다음 지식인 답변용 소요비용 0원 이렇게 하죠. 자, 구매달의 출전에 구매자들이 추천하는 거 78%, 신문 뉴스 63%, 온라인 구매 의견이 61%, 브랜드 홈 60%, TV 56%, 잡지 이런 식으로 그 라디오 54%, 브랜드 홈 49%, 그 다음에 광고 49%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저기를 상품을 사러 물건을 사러 들어오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블로그 실무적인 거, 이 글을 써놓고 이제 다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면 적어도 이런 형태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되죠.